FOMC를 앞둔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다시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쭉 끌려 내려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계 심리가 발동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줬다. 자, 기술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달부터 배당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 연도에 이제 받아야 되는 배당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별 수 없이 똑같이 이제 4월에 받겠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투자법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바뀌게 되는데 배당, 그 다음에 공매도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손본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1월 랠리에 지금 공모주들이 따상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슬슬 또 다시 공모주에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 공모주들이 따상을 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또 과연 그 이후에 나오는 종목군들도 이제 따상을 계속 연결해 나갈 것인지, 공모주는 정말 다시 부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월이 이제 마감되는 시점이죠. 1월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오늘 그 마무리에 따라서 1월 달에 그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될 것 같죠.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양봉 마감은 될 것 같고,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일 텐데, 이 윗꼬리가 어떤 식의 그 의미를 주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치는 이제 2월 FOMC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타났고요. 내용도 그다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시작점부터 하락 출발을 했고요. 쭉 끌려 내려오면서 마감 시점이 거의 저점으로 끝난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쪽은 이제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이든 아니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주가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FOMC,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어떤 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조금 경계심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약간은 영향을 좀 받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제 우리가 선반영이 됐다라면 우리는 좀 선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상황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자들은 오늘부터겠죠. 31일부터 1일까지 예정된 FOMC 정례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일단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보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은 결과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파월이 이상한 말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매파적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경계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파월이 긍정적인 말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냥 주가는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우려감은 좀 있지만 또 내심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팔고 좀 지켜보는 그런 눈치 보기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10개를 쥐고 있으면 한 4, 5개 정도 팔아먹고 한 5-6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2.5% 정도 올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무려 1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기술주들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까지도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진짜 금리 인하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올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언론에서 금리 인하 될 수도 있대, 그럴 수도 있대, 소근소근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다시 분석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언론이 주입을 하는 이런 그 주입식 네, 그런 언론몰이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새삼 느낌을 좀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건 연준이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연준의 새로운 기준금리 목표치가 4.5에서 4.75%포인트로 낮아진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 최종금리에 대한 목표치가 5% 이상이었었는데 훅 낮아지는 4%대. 자, 그러면 아직 제 생각에는 네,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서 많이 들었던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연준이 얘기했었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경제가 확 살아나가지고 뭐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포인트도 아닌데 금리를 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고용이 뭐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뭐 더 낮춰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이런 새로운 기준금리 목표치가 4.5에서 4.7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파월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약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FOMC 끝나고 나서 또 상황을 보면서 슬슬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 기술주들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소식이겠죠. 자, 인텔의 실적 악화 소식에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텔, 퀄컴 이런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와 화웨이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다시 뭐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지난 2018년과 19년에 있었던 이런 무역 분쟁 당시에 거의 마지막 구간이 이제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화웨이를 때리고 뭐 중국에 있는 어떤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걸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직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슬슬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경기 동향도 이제는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중국 한번 압박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무역 분쟁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안건에 다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1차 무역협의, 그 다음에 2차 무역협상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는데 1차까지는 통과가 다 돼서 끝난 거고요. 2차가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상황이 이상해졌었죠. 그래서 흐지부지 됐었다가 이제 슬슬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할 거야, 우리가 계속 올라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게 되면 미국은 계속해서 때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은 뭐냐면 중국이 일단은 미국과의 또다시 전쟁을 벌인다. 무역 전쟁을 벌인다. 물론 중국이 손해겠지만 또다시 벌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으니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술주 쪽으로 다 퍼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 또 줄어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퀄컴의 주가는 1% 정도 빠졌고요. 인텔의 주가는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6% 정도 하락했고 AMD는 4% 정도, 즉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실제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별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JP모건이었죠. 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6%나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내졌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미국의 전기차 업체. 네, 전기차 업체. 갑자기 사우디 쪽이랑 뭐라고 해야 돼요? 사우디 쪽에 이제 투자한다?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추가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폭등했었던 루시드였어요. 루시드가 이제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40몇 %씩 올랐었는데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떨어져가지고, 네,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요,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변화를 좀 겪을 수 있다. 그럼 시중 상위가 지금 반도체, 배터리 이쪽에서 지금 주가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시중 상위가 또 훅 가라앉으면서 부담을 주겠죠. 대신에 이런 대형주가 가라앉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또 반짝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늘 증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깜이 배당을 바꾸고 공모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금융위 업무 보고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손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죠. 주요 정책 과제가 나와 있는데, 조각투자, 증권형 디지털 자산 발행, 이게 이제 증권 토큰형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이제 2월달,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당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제 배당에 대한 시기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월달에 시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이런 건 하반기,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3분기, 자사주 취득 처분 이 강화 제도 개선, 이거 4분기, 그 다음에 연내 시행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연내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제 정책 포인트는 2월 달에 형성되는 거. 증권형 토큰, 그 다음에, 배당 절차, 이 부분이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살펴볼게요. 자, 배당 절차 개선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제 12월 말에 이제 배당 기준이 정해지면서 이제 주주가 정해지죠. 그 다음에 3월 전까지 이제 3월이 끝나기 전까지 주주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60일 아니죠 30일, 네, 한 달 안에 배당을 지급하게 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배당을 받게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이긴 한데 얼마나 배당받는지 몰라,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겁니다. 선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후 주주 확정. 자, 올해 배당금 1,000원 줄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려면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은 상당히 편할 거예요.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서 이제 배당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와 이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배당금에 대한 그 포지션이 미리 정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미리 정해진다. 그러면 똑같아요. 3월 달에 결정이 되나 뭐 지금 미리 결정이 되나 이게 똑같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이 배당락의 어떤 그 포인트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배당금이 먼저 결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 조금 이제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월, 10월, 가을철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게 미리 결정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일찌감치 여름철부터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쭉 진행돼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배당 매력도가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받아서 뭐 할래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 투자의 텀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에 대한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배당은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썸머 랠리가 아마 가을철 랠리로 이게 연결되면서 쭉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연말 랠리가 조금 실종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모르죠. 연말 시점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뭐 아무튼 올해는 조금 이런 대형주 쪽 위주의 주가 상승률이 연초부터 슬금슬금 움직여서 준비가 돼가지고요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좋은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바뀌는 것은 저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요.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를 당장 재개하기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뭘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물론 이제 그 이하의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형주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공매도를 금지를 더 확장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전면 금지 뭐 이렇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행대로 그냥 유지된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주식 세제 혜택에 대한 것은 이제 대선 공약이었는데 요거는 올해 추진되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라고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약인데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필요하지 않겠어요? 길게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전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빨리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기존권 그대로 두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좀 준다. 이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왜 검토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더 내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네. 아무튼 세금 조금 깎아주면 좋을 텐데, 네.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시행이 되는 거는 배당 절차,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도 발행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포지션에 대한 정책 변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고요. 공모주 움직임들 계속 나온다. 자, 지금 미래반도체에 이어서 오브젠더 따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지금 이틀째 상승하면서 진짜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브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예요. 청약에서 참패, 즉
사람들이 안 할란다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따상을 기록했어요. 자, 미러반드체 따상, 오브젠 따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상. 네. 따상 이제 행렬이 나오니까 슬슬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공모주 좀 해볼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공모주가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은 뭐죠? 증시가 활성화돼서 증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이 좋을 때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는 딱 이런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투자자들이 확 들어오죠. 확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확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들이 지금 올라갈 때는요, 주가가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증시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거의 참패였잖아요. 공모주 거의 박살이었어요. 네, 대부분 박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1월달에 랠리가 나왔을 때 이제 반짝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월에만 미래반도체, 오브젠 연이어 따상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수요 예측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야, 다음 공모주들도 기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인들에게 또다시 한번 또 실현에, 그건 또 심판대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공모주 투자 심리, 어디 투자할 데 없냐? 급하게 좀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뉴스도 나오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공모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가보다 좀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거고 저거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죠.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아간다.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부분들은 늘 전략은 똑같습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늘 똑같고요. 공모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나 이 회사 정말 괜찮게 보고 있었어, 한번 해볼래, 하셔도 돼요. 장이 나쁘든 좋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포인트만 보셔야지 됩니다. 상장하고 나서 따당 들어간다 해갖고 매수 따라 들어가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변동성 커질 때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따상,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따따상 이렇게 나오면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두세요. 그러다가 물량 딱 터지고 장대한목 나오고 거래량 좀 나오고 그러면 그날 바로 파시면 됩니다. 네, 그날 바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량이 터지면 팔겠다, 일정 포인트 정해놓고 그 포인트가 이탈하면 팔겠다, 빠르게 팔겠다, 꼭 팔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들의 전략을 세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모주에서는 이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서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공모주 투자 말리진 않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경계심리에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리 선반영됐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선방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지선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2월달에 주가 반등이 나올 때 반등 포인트가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430,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밀려도 2400포인트 위쪽에서는 지지점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판단하면 되겠죠. 네.
다음 달에 바뀌는 배당 정책,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배당 정책이. 그래서 뭐 바로 적용되냐 아니고요. 이 올해 연말에 이 배당 정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올 여름부터 배당에 대한 관심도, 매수 포인트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머 랠리가 가을 정도까지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연말 랠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월 달에 랠리가 공모주들을 따상으로 이끌었다 얘기 나오는데 공모주들은 언제나 조심하시고요. 따상에 대한 부분들 환상을 갖고 매수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매도 포인트만 네, 시장에 일단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매도부터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매도하지 그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네, 여러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임을 반복했다.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인데요. 박스는 네, 그냥 특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또 박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변동성을 잘 파악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긋기라든지 추세에 대한 강의들 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거기 하시면 주식 배우기 코너에 다 이런 강의들이 무료로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라고, 안 보신 분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강의입니다. 꼭 여러분들 보시고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